이제까지 작성했던 하나의 윈도우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 프로그램부에서 전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변수에다가 윈도우 객체를 생성을 해서 할당을 해주고, 이후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 buildGI라는 함수를 통해서 적절하게 화면을 구성을 하는 일을 수행을 하겠죠. 자, 이때 이 화면 구성 시 사용되어지는 특정 위젯이 이벤트 처리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buildGI라는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진 변수만으로는 이벤트 처리하는 함수 안에서 접근할 수가 없을 테니까 전역적인 공간에 변수를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윈도우를 구성을 하고 화면 구성을 하고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관련되어진 작업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잘못 사용되어질 가능성을 줄이고, 또 전역적으로 선언되어지는 변수들을 최소화해 줌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해 보고자 하나의 윈도우를 생성을 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코드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구성을 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다룬 예제들과 같이 간단한 구성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절차적인 구성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게 되어지면 이런 절차적인 구성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좀 더 가독성 좋은 코드로, 또 유지 관리하기 쉽고 재사용하기 좋도록 구입 프로그램의 구조를 클래스로 모듈화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객체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객체를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가는 프로그램 방식을 가리킨다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화면을 구성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이벤트 처리를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다소간 상호 연관되어진 요소들이 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의 윈도우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위한 책임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기술을 해서 구성을 해보면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면 myWindow라는 어떤 임의의 식별자로 기술되어진 사용자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주게 되어지고, 자, 이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기본적인 윈도우를 생성을 하고 제목 표시줄을 설정을 하고 또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한 buildGI 같은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진 myWindow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주 프로그램부에서 myWindow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그 객체가 하나의 윈도우로서 동작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소위 mainLoop라는 메서드를 직간접적으로 호출하는 구성을 취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지면 그저 주 프로그램부에서는 하나의 윈도우 프레임을 한 덩어리의 객체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윈도우를 구성을 하고 있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이 myWindow라는 클래스 안에 숨겨버릴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굳이 외부에 불필요한 속성이나 함수들을 드러내 보일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화면 구성이나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몇몇 위젯들에 대한 변수들은 전역 변수로 구성할 필요 없이 그저 이 myWindow라는 클래스의 속성으로 지정을 해주면 될 것이요. 또 그나마도 비공개 속성을 적극 활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속성 정보들을 부적절하게 접근하게 되어지는 가능성들을 줄여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이런 구성에서 주의할 것은 myWindow라는 클래스의 메서드로 등록되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각각의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self라는 매개 변수를 지녀야 할 것이고, 이 myWindow라는 클래스의 메서드 안에서 자신의 다른 멤버들을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self.이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을 해줘야 하지만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셀프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저 속성에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어떤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윈도우 프레임에 대해서 하나의 클래스로 모듈화되어진 구성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살펴봤던 절차지향적으로 구성한 것보다 좀 더 가독성 있는 형태로 어떤 메서드들이 하나의 윈도우를 구성을 하는데 사용되어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런 윈도우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부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소간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앞서서 프레임 위젯을 이용을 한 온도 변환기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 프로그램부에서 윈도우 객체를 생성을 했고 몇 가지 설정을 하고 화면을 구성을 할 수 있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화면을 구성을 한 후에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처리되어지기 위한 각종 함수들을 정의했고 그 함수들을 위젯에 연결해 주어서 이벤트 발생 시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었었죠. 자, 다만 화면 구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위젯 중에서 온도 값을 입력하거나 출력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던 엔트리 위젯들은 현재 buildGI라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해서는 적절히 이벤트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역적인 공간에 선언을 해주고 온도 변환하는 함수에서 적절히 참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간단하다라고 한다면 뭐 별 문제 없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요구사항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위젯들이 더 많은 함수들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잡한 구성을 취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윈도우 프레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변수들을 전역적인 공간에 두어야 하느냐라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프로그램 구성은 다분히 절차지향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의 윈도우를 만드는데 객체가 사용되었다 뿐 객체를 설정을 하고 화면 구성을 하고 또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과정들이 나열식으로 쭉 기술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온도 변환을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온도 변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값을 얻어오고 적절한 연산을 수행시키고 그 결과를 다시 특정 위젯에 출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들을 소개해 주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단순한 절차들의 나열이 아니라 객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객체들의 재사용 가능성들을 높여줌으로써 또 프로그램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작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현재 작성한 프로그램을 자, 이렇게 다분히 절차지향적 형태로 구성하기보다는 객체지향적인 형태로 한번 그 구성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현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객체를 생성을 하기 위한 클래스를 작성하는 일부터 필요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사용자 클래스로서 temp converter라는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클래스에는 생성자를 두어서 하나의 온도 변환기라는 윈도우 프레임 객체를 생성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이전의 구성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주 프로그램부에서 TK 윈도우 객체를 생성을 하고 온도 변환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화면을 구성을 하기 위한 buildGI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까지를 temp converter라는 클래스의 생성자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물론 윈도우 객체에 대해서 메인 루프 메서드로 호출하는 것도 포함해 볼 수 있기는 하나 객체를 생성하는 시점과 그 생성된 객체를 구동하는 시점은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화면 구성까지만을 일단은 가져가도록 해봅시다. 함수와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각 메서드에서 어느 정도까지 일을 수행을 하도록 할 것인지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적절히 계획해서 할당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존의 주 프로그램부에서 작성했던 내용들을 가져오도록 하되 이렇게 init이라는 생성자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변수는 그 함수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변수가 돼버리고 말겠죠. 하지만 이 윈도우라는 객체는 화면을 구성하는 다른 메서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전역적인 변수로 선언하는 것 대신에 이 temp converter라는 클래스의 속성으로 지정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따라서 self.이라는 표현을 추가해주면 될 것이고 이후 제목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역시 self.이라는 형태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물론 이 윈도우라는 객체를 현재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해 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공개 속성으로
윈도우라는 속성을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한 buildGUI라는 함수 호출을 하고 있는데, 이 buildGUI라는 함수도 이 tempConverter라는 함수의 메서드로 추가해서 구성을 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buildGUI라는 함수의 정의를 가져옵시다. 모두 다 잘라내기 해서 들여 써주기를 잘 맞춰주게 되어지면 tempConverter라는 클래스의 메서드로 buildGUI라는 함수가 정의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buildGUI라는 함수가 일반 함수가 아니라 메서드이다 보니까 반드시 매개 변수의 첫 번째 값은 self라는 값을 전달해 줘야 되는 일이 필요할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이 buildGUI라는 함수 안에서 화면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에는 전역 변수 window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tempConverter의 속성값 _window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자, 얘를 복사해서 대체를 해버립시다. 현재 프레임 객체를 생성을 할 때 각각 _window를 부모로 해서 프레임 객체들을 탑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엔트리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전역적으로 선언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굳이 전역 변수로 둘 필요 없이 현재 tempConverter라는 객체의 속성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현재 객체가 사용되어지는 동안에만 사용되어지는 변수로 제한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본 탑이라는 변수나 바텀이라는 변수, 그리고 레이블을 설정을 하기 위한 두 변수와 버튼들을 설정하기 위한 4개의 변수들은 그저 이 buildGUI라는 함수 안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즉 다른 메서드에서는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될 것이에요. 자, 하지만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이벤트 처리를 담당할 F2C나 C2F 그리고 reset 같은 함수는 현재 이 tempConverter라는 클래스에 메서드로 등록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 함수들은 모두 다 들여쓰기 정도를 맞춰서 이 tempConverter라는 클래스의 메서드로 정의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면 될 것이고, 각각이 메서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self라는 매개 변수를 취하고, 그 self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그 자신의 속성값, 즉 엔트리 위젯에 대한 값을 참조하고자 했을 때 self.widget 이름이라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 역시 온도 변환을 위해서 F라는 변수나 C라는 변수들은 각각의 온도 변환을 처리하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속성으로 지정할 필요 없이 지역적으로만 사용을 해주면 충분하겠죠. 자, 따라서 주 프로그램부에서는 tConverter라는 변수 이름으로 tempConverter라는 객체를 생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t_converter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라는 속성의 메인 루프를 구동해 줌으로써 하나의 윈도우 프레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장하고 나서 실행을 해봅시다. 자, 오류가 발생됐네요. 오류 메시지를 봤더니 buildGUI라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소스 코드의 10번째 줄을 가보니까 현재 보면 buildGUI라는 함수를 그냥 호출을 하고 있네요. 내가 여기서 호출하고자 하는 것은 이 tempConverter라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호출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호출해주면 되는 거 아니고, 반드시 자신의 멤버에 접근한다라는 의미를 처리하기 위해서 self.buildGUI라고 호출을 해줘야지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에도 그저 F2C가 아니라 나의 메서드인 F2C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self.이라는 표현들을 모두 다 붙여주어야지만 적절히 동작이 되어지겠죠. 반면에 quit이라는 함수는 파이썬의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self. 붙이지 않고 기존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단독적으로 호출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해 봅시다. 자, 여전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네요. 현재 e_FHR이라는 엔트리 위젯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현재 buildGUI의 31번째 줄 코드에 가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을 가지고서 수정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마무리 안 된 점들이 있네요.
이 부분이죠. 기존의 엔트리 위젯에 대한 참조 역시 셀프점이라는 표현들이 추가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에요. 다시 저장하고 실행해주게 되어지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현재 윈도우 프레임이 잘 나타나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현재 윈도우 객체 내에 메인 루프를 호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오류가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가 봤더니 현재 우리 윈도우라는 속성은 비공개 속성으로 지정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객체 외부에서 윈도우라는 이름으로 혹은 언더바 윈도우라는 이름으로 직접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의 메서드를 통해서 대행시켜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추가하기를 start라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이 start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어지면 메인 루프를 구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언더바 윈도우라는 속성은 현재 클래스의 속성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셀프점이라는 거 붙여줘야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어지겠죠. 자, 따라서 현재 우리가 템프 컨버터라는 프레임 객체를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후 우리는 start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을 때 비로소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저장하고 실행해주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이 화면 구성이 되어질 것이고, 자, 온도값 입력하고 나서 눌러주면 적절히 변환 처리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종료 처리할 때까지 반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1차적으로 우리는 템프 컨버터라는 온도 변환하는 프레임 클래스를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객체 지향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 소위 공용 클래스를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해 놓고 그저 하나의 클래스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역할을 좀 나누어서 다수의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해가는 형태로 처리되어지기를 더 지향해줘야 한다라고 했었죠. 다만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을 할 수는 있어요. 자, 다만 이 중에서 하나의 온도를 유지하고 그 유지하고 있는 온도들을 변환하는 처리를 해본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저 온도 변환에 대한 처리를 직접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온도값을 유지하고 그 유지하고 있는 온도값을 가지고서 화씨 온도나 혹은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처리를 수행을 하는 추가의 객체를 하나 정의해주고 그 객체를 이용해서 온도 변환하는 부분들을 작성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시도로는 이 온도 변환하는 처리를 별도의 클래스로 나누어서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작성을 해봅시다. New 파일 선택해서 자, 정의하기를 Temperature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Temperature라는 클래스에서는 역시 생성자 메서드 정의를 해서 하나의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온도 값을 설정하는 일을 수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즉, 이 온도라는 객체는 하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되 그 유지하고 있는 온도가 섭씨 온도일 수도 있고 화씨 온도일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세 번째 인자 값으로 섭씨 온도인지에 대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봅시다. 기본 값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섭씨 온도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특별히 세 번째 인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섭씨 온도로 취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false라는 값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화씨 온도 값을 설정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온도는 그것이 섭씨 온도가 됐던 화씨 온도가 됐던 하나의 온도인 것이고 단지 그 온도가 나타내는 값이 섭씨인지 화씨인지가 달라질 뿐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저 생성자를 통해서 하나의 온도를 전달받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섭씨온도나 화씨온도라는 두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 다른 표현들을 섭씨라는 속성과 화씨라는 속성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의 온도를 저장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출력할 것인지에 따라서 변환해서 출력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다만 좀 더 단순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온도 값을 따로따로 저장해서 사용하도록 해봅시다. 자, 따라서 현재 섭씨 온도가 설정되어진 것인지를 확인해 봐서, 자, 이렇게 현재 is Celsius라는 매개 변수의 값이 true이냐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is Celsius라는 변수는 참 혹은 거짓의 값만 갖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비교하지 않더라도 조건문에서 이렇게 좀 더 단순하게 써주게 되어지면 이 변수의 값이 참이면 문장을 수행할 것이고 아니면 수행을 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조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따라서 현재 섭씨 온도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을 섭씨 온도 값으로 유지하도록 구성을 해주면 될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은 화씨 온도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 같은 것들을 비공개 속성으로 객체 내부에서만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속성 이름 앞에 언더바 2개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다만 내가 섭씨 온도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 섭씨 온도에 대한 화씨 온도 값을 알 필요가 있고 또 화씨 온도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 화씨 온도에 대한 섭씨 온도 값을 알 필요가 있을 테니까, 자, 우리는 전달받은 온도 값을 기반으로 해서 지정하지 않은 다른 온도 값을 계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봅시다. 자, 섭씨 온도가 지정되었다라고 하면 그 섭씨 온도에 대한 화씨 온도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앞에서 보면 주어진 섭씨 온도에 대해서 화씨 온도로 변환하는 이 식이 있었죠. 이 식을 이용해서 화씨 온도를 구하는 일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나의 메서드 중에서 C2F라는 메서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메서드를 통해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하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정의를 해봅시다. 정의하기를 C2F라는 메서드는 현재 앞서서 복사한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되죠. 다만 현재 섭씨 온도라는 것은 그냥 지역 변수가 아니라 현재 나의 속성 정보로 들어있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한 결과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하는 형태로 작성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항상 메서드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셀프인 것이고 그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현재 클래스 객체의 다른 속성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염두에 봐두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하는 함수는 그저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내부적으로 한 번만 호출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이 메서드도 비공개 속성, 즉 객체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 객체지향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기능만 외부에 노출시키고 외부에서 꼭 알아야 되지 않는 기능들은 숨겨주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화씨 온도가 설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섭씨 온도 값은 F2C라는 함수에 의해서 구성을 해볼 수 있고 그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객체가 생성되어지면서 자신의 비공개 속성으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적절히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온도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각각의 온도 값을 객체 외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겟터를 하나씩 정의를 해서 섭씨 온도 값을 반환하는 메서드와 화씨 온도를 반환하는 메서드를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되어진 클래스를 한번 테스트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볼까요? 자, 테스트 프로그램은 전역적인 공간을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메인 모듈로 실행되었을 때 한해서만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어질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전역 변수 name이라는 값이 mai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한해서 36.5도라는 T1이라는 객체 생성을 하고 다음과 같이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화씨 온도도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내용을 처리하도록 해봅시다. 자, temperature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오류가 났네요. 현재 temperature의 18번째 줄에서 get celsius라는 겟터에서 celsius라는 속성 값을 반환하고 있는데
그 속성이 없다라는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화씨 온도에서 설정할 때 속성의 이름이 스페링이 잘못되었네요. 수정을 하고 다시 저장하고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현재 섭씨온도와 화씨온도의 변환 과정들이 적절히 일어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섭씨온도와 화씨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변환할 수 있는 온도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 클래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온도 변환기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봅시다. 자, 앞서 작성했던 코드의 상단에서 먼저 임포트하는 구문을 가져야 되겠죠. 자, temperature라는 모듈로부터 temperature라는 클래스를 임포트해오되 간단한 사용을 위해서 temp라는 이름으로 임포트하도록 해봅시다. 자, 따라서 우리가 온도 변환하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변환을 처리할 것인지를 직접 기술을 하는 것 대신에 이제는 템프라는 객체를 통해서 온도 변환 과정들을 처리해 볼 수 있도록 수정을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의 템프라는 온도 객체를 생성을 할 때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꿔주는 메서드에서는 화씨 온도로 설정되어지는 온도 객체를 생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온도 객체로부터 섭씨 온도를 얻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온도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Celsius라는 메서드로 호출하면 이 객체 생성을 통해서 변환되어진 온도값을 얻어다가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섭씨 온도에 대한 화씨 온도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저 현재 섭씨 온도를 가지고 있는 온도 객체를 생성한 후에 그에 대한 화씨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화씨 온도를 가져와라 라는 메서드로 호출을 통해 가지고서 변환되어진 온도값을 얻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장하고 나서 실행해 주게 되어지면 역시 화씨 온도 값은 섭씨 온도 값으로 또 섭씨 온도 값은 화씨 온도 값으로 잘 변환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구성에서는 이렇게 객체로 나누어서 객체지향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다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템퍼러처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후에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에 변환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변환식을 표현할 것인지를 매번 고민할 필요 없이 이제 템퍼러처라는 클래스를 가져다가 그냥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온도 변환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듦에 있어서도 이제는 객체지향적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템프 컨버터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새로운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 메서드를 어떻게 수정하면 될 것인지만을 고려해 주면 되기에 다소 복잡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일지라도 다소 간단 명료하게 구성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